물을 이렇게 하류로 흘러보내서 다시 상류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물이 흐르는 관이에요. 계단식으로 해서 물의 압력을 이용해서 위로 고층으로 올리는 방법인데요. 하류로 이렇게 흘렸다가 계단식으로 해서 이 좁은 관을 통과하면 물이 차서 위로 점점 좀 올라가요. 이 방식으로 이렇게 상류로 돌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반도체에도 쓰일 수 있는 기술인데요. 반도체에 이렇게 전기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데 이렇게 회로에 어떤 전파의 방해, 이런 것들을, 전파 방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에 관을 둬요. 전기가 흐르는 거기다가 차폐를 해주는 거죠. 통로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전기가 다른데 회로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신호 이제 방해를, 이렇게 통신에 방해를 못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적층하는 데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반도체 적층 기술에 있어서, 반도체 적층 기술에 있어서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해가지고 열기를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적층할 때 여기다가 일종의, 제가 전선에도 이렇게 유리 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같은 코팅제를 전선, 일반 전선 있잖아요. 구리 전선들 안팎으로 발라주면 이게 어느 정도 전파가 이렇게 차폐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광섬유선이나 동축 케이블에도 안팎으로 유리 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코팅해 주면은 훨씬 좋아요. 그렇게 되면 전파가 차폐가 되는데요. 외부의 간섭도 잘 받지 않고 열로부터도 보호하고, 플라스틱 창문 같은데 만들 때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같은 걸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겉에 코팅을 좀 해주게 되면은 외부의 열의 간섭, 또는 또 어떤 전파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요. 여기서 반도체 적층안의 기술에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나 의류 방수제를 발라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열이나 전파의 차폐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반도체 이렇게 컴퓨터의 저는 서플라이에서 마더보드 또는 그래픽 보드 같은데 이렇게 미세 잡음이 일어난 내장 사운드에, 그것은 전파 때문에 그렇다고 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밑에다가 저렴 구조를 갖춰줄 때도 저렴 구조를 갖춰주는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데스크탑에 또는 어떤 보일러 기판, 모든 형태의 기판 구조에 전파가 그 기판에 전기가 영향을 주어서 신호를 교란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폐 구조를 만들어주고, 차폐 형태가 뭐가 됐든 간에 데스크탑에 어떤 마더보드, 그래픽 보드 이런 데, 또는 하드디스크 이런 데 저렴 구조를 갖춰주는 거죠. 전기가 통하지 않게. 또는 보일러 기판, 모든 형태의 산업용 기판, 로봇용 기판에 외부의 전기가 거기다 영향을 주어서 그 기판에 흘러가지고 신호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렴 구조를 갖춰주는 기술 구조는 제 기술입니다. 차 기판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만드시는 제 기술입니다. 근데 3D 반도체에서 올라갈 때 이제 그 지하층을 파는 경우, 이게 어떤 웨이퍼의 어떤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시각 장치를 통해서 지하층을 파가지고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에다가 회로를 깔아 놓는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와 같은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반도체 하실 때 트랜지스터하고 어떤 카패시터를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집적하기 위해서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고 그 목적별로 사용하는데요.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둘 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게이사 레이더에서도 레이더 소자를 어떤 같은 면적의 제한이 있어서 넣을 때 대중소 들어갑니다. 사이즈를. 그래서 하나 같은 데서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인데, 그리고 전력도 대중소라고 합시다. 데이터 소자가 목적별로 사용할 수 있고요. 팀을 짜갖고 이렇게 전파를 쏘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섞어서 쏘는 이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은 보다 전파가 멀리 가고 탐지에 있을 수도 유리하고, 전파 교란, 어떤 전자전기로서 사용할 때도 유리합니다. 다른 전파보다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파워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파형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쐈을 때 그것이 상대방 전투기에 맞잖아요. 그럼 강한 용압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용압열을 발생하게 되어서 기판을 태워버린다든지 또는 상대방의 모든 전파 구조도 전자전기를 사용했을 때 레이더를 공격한다. 뭐 이렇게 기타 뭐든 지상 뭐든 전차다. 그리고 요새는 다 이렇게 컴퓨터로 움직이시잖아요. 전차다. 뭐든 각종 기갑 뭐 이런 그 차량 이런데도 이게 안에 들어가면 일종의 그 뭐랄까 탄소소멸탄처럼 안에 들어가서 전파로서 거기를 먹통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게 전자전기를 사용할 때도 이 파형이 틀린 서로 여러 개의 파형을 섞어서 쏘는 이렇게 해서 레이더 소자다 그러면 대중소 이렇게 틀리게 해서 섞어 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보다 여러 개가 참여할수록 보다 파워가 세겠죠.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전파라는 건 어떤 걸 어떤 것이든 다 섞어 쓸 수 있고요. 그만큼 수많은 다양한 변수가 있죠. 수많은 다양한 또 파형의 전파를 섞어 쓰는 그 경우의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기 이제 통신 구조로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 군에서 어떤 거기 드론을 조정한다 했을 때 서로 파형이 여러 개 전파로서 조정하거나 그 가운데 하나는 비밀번호 암고 남이 이제 저기 내 드론을 우리 쪽 드론을 조정하면 안 되니까 비밀번호 암고 방식 또는 그것을 스마트폰 번호처럼 드론이 100대다 그러면 각각 고유 번호를 부여해줘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삼성페이에서 전파했다가 비밀번호를 이렇게 달아서 현관문 개폐에 쓰시던데 이 방식은 자동차에서도 쓰고 사무실 문 개폐에서도 쓰고 어떤 A사례에 대해서 전파를 쐈을 때 사방대 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전파가 돌아오는데 어떤 건지 알 수 없죠. 그 안에다가 번호를 넣어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이것을 그 안에서 어디다 쏜 전파인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나 0.5cm 그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거나 전파를 쏠 때도 상대방이 서쪽에 있는데 동쪽에 쓰는 바보는 없죠. 그래서 이게 어디 지역에 어떤 쪽에 정확하게 좌표와 숫자를 다 쏜 다음에 전파 성공률이 높거나 A사례다에서 했으면 탐지나 또는 전자전기로 썼을 때는 공격이 쉽겠죠. 그래서 유성통신이나 아니면 이동통신 그다음 모든 통신 구조에 있어서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통해서 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CPU, GPU 뭐 이렇게 각종 그 메모리 반도체 또는 어떤 컴퓨터 자체에서 데이터 센터에서도 거기를 반도체 안 또는 또 기기 데스크탑 안은 마더보드 안 또는 뭐 데이터 센터 전체의 어떤 안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0.00000mm 이하로도 가능하고요. 정보 이동 경로, 그러니까 그 차량으로 얘기를 하자면 정보 이동 어떤 경로가 되겠죠. 어떤 도로를 탈지, 어떤 목적지에 도착할지를 정해주는데 정보의 도로를 정해주고 거기 어떤 목적지, 저장이다, 아니면 그 연산이다, 각종 일처리다 그랬을 때 거기를 지정해주는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동영상 하나의 동영상을 100개로 잘랐다고 합시다. 100개 작은 종으로 잘랐을 때 하나의 도로만은 타고 하나의 목적지에 창고에 들어가서 짐을 부리면 시간이 엄청 많이 딜레이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발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100개로 쪼갰다 합시다. 50개나 100개의 통신도로를 탄다고 합시다. 20개도 괜찮아요. 1000개도 괜찮고. 그래서 작은 단위로 좀 더 쪼갤 수도 있고 100개라고 합시다. 쪼개가지고 각각의 통신도로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창고에 100군데의 창고에 짐을 부려놓는다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되겠죠. 정체 없이. 그럼 발열도 안 생기고요. 우리 뇌가 한 군데에만 이렇게 딱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저장 장소는 있지만 파편식으로 여러 군데 정보를 분산해서 이렇게 해서 저장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동영상도 1년 번호를 줘가지고 나중에 재조립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다 소비자 환경을 따라서 암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한 군데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컴퓨터에 섞어서 이렇게 놔주거나 해서 해커가 쉽게 비밀 파일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사용하고요.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스마트폰에서 자신의 사진이나 뭐 어떻게 그 통화 기록 또는 문자 이런 걸 열어보지 못하도록 사진 동영상을 데스크탑에서도 가능하고 비밀번호 설정 기능, 암호 설정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현관문 개폐, 제가 이제 여행 가방 같은 데도 이렇게 열 때 자신의 목소리를 열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다음에 그것도 그런 여행 가방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 그랬죠. 그날의 암구를 자기가 정할 수 있고요. 또는 현관문 어떤 그 디지털 키도 그날의 암호를 정해서 자기 목소리를 열 수 있는, 목소리를 연결해서 자기 목소리 맞을 때 띠띠띠띠 번호가 눌러지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하거나, 키를 자신이 갖고 있는 키를 해가지고 열고 닫고 해서 남이 내가 없을 때 내 방 안에 비밀번호 안다 해서 막 들어가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요. 또는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건 안에서 어떤 단추를 누르면 밖에서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러도 안 열어지도록 집안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좀 더 좋은 것은 자기가 이렇게 집안에서는 이렇게 집안에 있을 때는 남이 들어오는 게 싫으면 이렇게 잠가버리는 식으로 위에서 이렇게 하든지 옆으로 이렇게 하든지, 이게 제일 나아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오도롯인데 하나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는 없을까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을 한꺼번에 장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3D 반도체 만들 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3D 반도체 만들 때, 아까 지금 좌표와 숫자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벽에 좀 목주도 만들 때 바닷속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하도 가능하다. 상하수도 위치, 이런 가스관 위치도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YTN의 어떤 상수도 업체, 수리업체가 이 방식을 모델로 쓰시던데 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을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다 파손된 구멍이 위에 있던 넓이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술을 멋대로 갖다 쓰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택시 회사다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을 때 동의 좌표와 숫자 방식에 서로 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요. SNS다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에 SNS 어떤 소셜 네트워크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좌표와 숫자 방식은 상대방은 몇 미터 거리에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등산 같을 때 조난 당할 때 좋겠죠. 조난 당할 때 몇 미터 거리에 있는지 알 수 있다면 GPS 도움이, GPS가 안 터지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건물 안이나 사람이 혼잡한 데서 아이에게 스마트폰이나 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서로 간에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어서 손목에 터치할 수도 있고요, 발목에 터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하고 서로 몇 미터 거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GPS 도움 없이도 아이 위치를 찾을 수 있겠죠. 미아 방지, 등산객 조난할 때도 등산객 서로 이렇게 손목시계 나눠진다든지 스마트폰에다 이 프로그램을 탑재한다, 이런 기술을 아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도 이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는 사람의 반경 몇 미터에 몇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국내의 모든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모든 이렇게 저격소총도 현재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0.000, 0.1mm나 그 이하로도 가능해요. 상대방 움직일 거리를 예상해서 미리 여러 군데를 쏴버리는 방식을 선택하고요. 여러 개의 저격소총이나 또는 한 군데 저격소총이라도 빠르게 탁탁탁 쏴버릴 수 있죠. 상대방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사격하는데요. 모든 K2 전차, 모든 전차나 자주포, K9 자주포, 함포 이런 데서도 그렇고요. 미사일을 쏠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은 GPS 교란을 받더라도 자체적인 내장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그쪽 목적지를 도착하기 때문에 전혀 교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영상 카메라를, 이런 건 아니지만 영상 카메라를 KGGB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드론이다 이런 탑재를 해가지고 그 목표물을 영상을 통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물체의 크기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가 멀리 있으면
이렇게 점점점 가까이 오면 저 크게 커지죠. 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 방식으로 전파를 쏘지 않고도 상대방 이동하는 물체, 원래 목표가 있었으나 이동을 했을 때 카메라로 쫓아서 그들을 이렇게 미사일이 가서 추적 미사일 이렇게 해서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리를 상대방의 물체의 크기를 따라 거리를 짐작하고 쏜다는 거죠. 자동차에서도 이것을 쓸 수 있고요. 자동차 어떤 자율주행 차량이나 데서도 상대방의 자동차의 거리가 상대방에게 전파를 쏘지 않고도 크기를 따라서 영상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몇 미터 있는지 파악하고요. 또는 어떤 레이저파나 기타 다른 전파가 뭐가 됐든지 종류가 쏘고 초음파도 마찬가지고 일반 자동차만 쓸 수 있겠습니까? 이 기술이 이렇게 여러 가지 파형 다른 전파를 쏠 때 적외선을 같이 쏴서 열 체크해서 하나는 금속을 자동차 같은 금속을 탐지하고 하나는 어떤 사람의 체열을 탐지해서 안개 지역이나 밤에 어두울 때도 이것을 쉽게 인사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이것을 쓸 수 있고 헬기에서도 하나는 그 무기를 탐색을 하고 전차 같은 거 숨어 있나 금속을 탐지하고 하나는 사람을 탐지해서 어디 숨어 있나 두 가지를 탐지할 수 있고요. 원래 이게 수소산소를 추출할 때 이 방식을 쓰는데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전파로 물 끓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아니라 다른 전파도 상관없어요. 서로 파형이 여러 개의 전파를 섞었으면 열이 강하게 일어난다. 융합력이 일어난다 그랬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는 원리를 따라서 이건 제 이론입니다. 그것은 서로 강하게 합쳐진다고. 그 방식은 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을 끓인다고 했을 때 상중하로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도 같이 상중하로 조사를 하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열이 강하게 일어나고요. 물을 빨리 끓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밑에서 가열해 주는 방식도 같이 동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을 끓여서 전기 분해 플러스 열 분해법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수소를 추출하는데요. 그때 압축 공기를 같이 넣어주는 방식도 할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것은 전파가 돌아가는 수십 줄기 이렇게 좀 돌면서 전파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쓸 수 있고요. 이것은 밑에 이제 지상 공격으로 했을 때 비행체에 탑재해서 지상을 전자레인지에서 고기 익히듯이 지상을 태워버리는 그런 구조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전력이 세기만 뒷받침되면 전파를 갖다 전차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강하게 흘려서 전자전기가 지상을 향해서 쏘는 전자전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상을 향해 쏴서 전차나 이렇게 장갑차나 어떤 자주포나 어떤 기계 부분 이렇게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금속을 가진데 있는데 다 전파로 이렇게 탄소섬유탄처럼 그 안을 갖다가 먹통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 태워버리거나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대공포처럼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전파의 방어망을 쳐서 어떤 상대방의 미사일을 갖다 기판을 태워버린다든지 이런 강한 열로서 레이저 공격기하고 같이 동원해서 이렇게 일정 구역을 방어하는 방어 시스템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서로 회전 방식으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와 레이저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아갔을 때 추진 구조로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이저로 추진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빛을 태양빛을 갖다 이렇게 해갖고 물체를 태울 수 있죠. 그럼 열이 발생합니까? 안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해서 태워지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지나치게 초점을 하지 않고 둔 곳으로만 어느 정도 하면 따뜻하게 데워지는 식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레이저를 갖다가 레이저를 쏠 때 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저쪽이 초점 방식으로 미세하게 쏘면 레이저 공격기가 되지만은 이걸 레이저의 빛을 일정 부분 둥그스름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 열이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해서 이 레이저 빛을 가지고 추진하는 전기지만 그래서 마치 그 내연기관 가진 것처럼 그래서
뭐 이렇게 석유나 뭐 기타 수소, 산소 뭐 이런 걸로 태우는 것처럼 해서 열로서 추진하는 추진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회전하셔도 되고 레이저 빛을 회전하면서 돌려가면서 초점 방식으로 해서 열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3D 반도체에서 트랜지스터나 어떤 카페시터를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면적의 제한 속에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서 그 중에 카페시터를 없애버리는 구조, 중국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이 기술을 제 기술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구리선 안에 특정 부분을 대남 매듭 구조 모두 좀 두텁게 만들어주면 여기가 전기가 축적이 된다 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패시터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동축 케이블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데요. 뭐 용수철 스프링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기술이. 그다음에 스프링 같은데 용수철도 들어가고 모터에 이렇게 구리선이 감겼을 때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터에 그래서 파워를 좀 세게 해서 돌리고요. 일반 전선 안의 구리선도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선도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서 이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선 이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기타의 모든 구리 코일 만드시는데 그런 회사에서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몇 개를 만들든지 이건 이제 카패시터가 되어서 트랜지스터가 있고 카패시터가 없는 구조지만 실질적인 카패시터 구조를 가지는데요. 이거를 이런 원리를 따라서 구리 어떤 모터다, 발전기다 그러면 그 들어가는 직전의 선을 전기 다른 데와 차별해서 두꺼운 전선 안의 구리선을 두꺼운 선으로 만들면 전기가 축적이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파워 있게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도 우리 집에 세탁기 이걸 설치해서 7년 이상 업계 파워 있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만약에 똑같은 두께라면 전선 안의 구리선이 다른 데 2가닥 들어갈 거를 여기는 10가닥 자동차 노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동차에 8차선이 있고 10차선이 있죠. 그러면 여러 지선에서 자동차가 물러 나와도 다 수용하죠. 이런 기존 기술 구조를 모터 직전에선에 둘 수 있는데요. 또 똑같은 두께라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다른 데 2개, 3개 들어갈 때는 10개 막 이게 20개 설치해 놔서 어떤 전기든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구조를 만들고 그 자체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카패시터,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를 가져서 모터의 안정적인 구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얘는 전원 공급기 방식에서도 A사라에 따랐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선, 어떤 데는 전선 안에 구리선이 똑같은 두께로 했을 때 어떤 한 가닥, 어떤 데는 2가닥, 어떤 데는 3가닥, 어떤 데는 4가닥, 5가닥 이렇게 가닥수를 틀리게 해서 전기를 차등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전기를 전원 공급기 방식에서 이거 15W짜리 있고 30W짜리 있고 60W짜리 있잖아요. 전구가 수용 구조에서 전력을 220을 쓰든지 110을 쓰든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전원을 공급을 할 때 전세계 전원 공급 방식에서 뭐 어떤 기계든 전원을 공급하는 공급 방식이 있어요. A사 레이더뿐만 아니라 군사무기에 있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배터리의 숫자가 100개인데 각각 온오프 구조를 가져서 전선을 연결해서 그중에 10개만 쓴대, 5개만 쓴대, 7개만 쓴대, 20개를 쓴대 이렇게 하면 전력을 차등해서 공급할 수 있거든요. 이 방식을 선택하거나 이 안에도 구리셀 여기 하나의 배터리다 그러면 안에도 셀이 들어있어서 20개, 30개짜리 있다 그러면 거기도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온오프 구조로 몇 개를 5개를 쓸지 7개에서 10개를 쓸지 해서 전기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MLCC 기술에도 쓸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삼성, 네이버, 삼성 배터리 이런 데서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전원 공급 방식에 있어서 전원을 공급 측면에서 전원을 공급을 이렇게 대중소라고 합시다. 공급을 조절해 주거나 전력 양을 따라서 파워를 속도나 파워를 조절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수용 구조에 있어서 15W, 30W, 60W 이러듯이 수용 구조에서 아무리 전기를 보내줘도 수용을 그 정도밖에 안 해주면 그렇죠. 각 부품마다 이렇게 공급 방식, 공급 측면 또는 수용 측면에서 전원을 틀리게 해서
공급하거나 저는 수용하나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전원 공급 방식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 직전회선을 모터나 발전기에 들어가는 직전회선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구리선이 들어가고요. 이 방식은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 제 원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주파수 방식은 구동력이 큽니다. 그래서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여러 개 많이 감아 놓으면 또 파워 있게 구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연구자석 하시잖아요.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두께가 여러 겹인 여러 겹으로 이렇게 넣거나 원래 이제 크고 작은 사이즈별로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작은 사이즈 때문에 모터가 수명이 감소되면 그것도 안 좋은 일이죠. 차라리 두께를 여러 겹해서 들어가는 게 낫다. 대중소 두께가 틀릴 수 있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터 어떤 자동차의 회전축이다. 헬리콥터라든지 비행체 회전축이다. 배 회전축이다. 또는 가정용 산업용 모터 회전축이다. 변속기 회전축이다 했을 때 대난 매듭구조 마대구조 일정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 거기 힘이 축적되어서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의 변형된 방식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회전축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밴딩식으로 강하게 여기 회전축과 맞물린 톱니바퀴를 넣어줘요. 그래서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얘를 원통형으로 해서 톱니바퀴가 또 있어야 되겠죠.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 변속기 같은 데는 밑에도 이렇기 때문에 여기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감싸는 톱니바퀴가 있고 안갑바퀴 톱니바퀴가 있는 이런 톱니바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과 맞물려 갖고 파워 있게 돌아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뭐게 산업역에서 중공업에서 이렇게 와이어 쓰시잖아요. 금속 와이어 로프 금속 줄을 갖다가 쓰시는데 거기도 밴딩식으로 해서 찝어주기만 해도 금속으로 이렇게 딱 찝어주기만 해도 그것 따라서 대난 매듭구조 마디구조의 변형이 되어서 대난 매듭구조 마디구조가 되어 강하게 견인할 수 있습니다. 낚싯줄 같은 데도 이렇게 테이핑만 해줘도 낚싯줄도 굉장히 강해지는데요. 그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안에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통형으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들을 많이 감아주면 자동차 회전이 될 때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전기 성전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송전합니다. 이 기술은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위에다 풍력 발전할 때 뭐 풍력 발전의 형태가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회전축을 돌리면 풍력 발전으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위에다가 이렇게 산 같은 데는 바다 같은 데 또는 또 바람이 많은 지역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물레방아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갈 때 회전축에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력 발전할 때도 방송국 반사파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빛을 많이 조사를 해주면 수십 장이나 수백 장 되게 빛이 많이 모이겠죠. 그런 식으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 태양열 조리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는 빛을 증폭하기 위해서 여기 금속판이다 그러면 오목한 홈을 파줘요. 그럼 오목골처럼 해서 빛을 많이 증폭하는데요.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레이저 가공기, 그다음에 어떤 광 증폭할 때, TV 안에서 광을 증폭할 때 기타의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은 열이나 냉기를 증폭할 때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고요. 공기가 드나드는 뭐 이렇게 중앙 냉난방 하시잖아요. 그때도 여기에도 쓸 수 있고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집안에 어떤
집안에다가 이것을 그 벽체로 구성을 하면 전기가 옳지 않게 절연 구조를 갖춘 채 하면은 열이나 냉기가 여기서 복사 반사되어서 집안을 따뜻하게나 시원하게 만드는데요.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볼록하게 만들어 갖고 자갈 구조로 만들어서 거기 열이나 냉기가 축적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하는데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또는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 금속판 플러스 냉면 물질을 이 판으로 사각판으로나 동그란 판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데면 열기나 냉기가 냉기 이렇게 차갑게 하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같이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방성구 반사판처럼 해서 태양열, 태양 발전할 때 이렇게 빛을 많이 모아주면은 태양광 발전할 때 효율이 높겠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금속 배터리인데요. 여기 구리판이라고 합시다. 구리판 안에 알루미늄판도 괜찮아요. 구리 알갱이들을 알루미늄판은 알루미늄 알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금속판 안에 알갱이들을 나노 구조로도 할 수 있고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들으면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절연 구조를 갖추면은 이것이 배터리가 됩니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또는 이게 줄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은 서로 굵기가 틀린 줄 거기서도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저장이 되는 여기다 이제 여기다 금속 용형을 덮어서 이것을 절연 구조로 만들어 배터리를 만드는데 수십 장이나 수백 장을 겹쳐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건 태양 전지판이 될 수 있는데요. 검은색을 칠해서 방성 반사판처럼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송전 구조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하고 주파수 방식 전기가 송전돼 전기를 강하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제 이론을 따라서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이렇게 전기를 강하게 걸어주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전기로 바뀌어지는 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YTN은 어떤 업체가 여기다가 태양 전지판에다가 이렇게 거기는 그 업체가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제가 전기를 생산할 때 이렇게 자동차의 어떤 그 행정 폭발 행정으로 해가지고 연료가 이제 석유가 될 수도 있고 수산소 될 수 있고 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회전축을 돌리는 구조가 연료가 뭐가 됐든 회전축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두께가 틀린 연고자들 많이 감아놓으면 전기가 생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한다. 그래서 전기를 여기 다른 방식에 비해 전기가 많이 생산된다 그랬죠. 이것을 갖다가 태양전지에다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는 그 기술을 설명 안 하셨으나 저는 딱 내가 만든 기술이라서 딱 눈치를 챘거든요. 태양전지판에다 왜 저걸 붙이지? 그거. 이건 이제 그 반도체 안에서도 나노 구조로도 이 동일한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곤충 로봇, 웨어러블에서도 이것을 회전축을 풍력을 통해서 기초 전기를 돌리든지 전기로서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해 갖고 것을 회전축 돌려서 전기를 보다 강하게 생산하는 방식으로도 나노 구조로도 반도체에도 적용할 수 있고 웨어러블 로봇, 곤충 로봇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 업체는 이 기술을 설명 안 하셔서 저는 제 기술을 안면에 알아봤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노동부 그다음 경찰청 그다음에 한국은행 국가의 수많은 기관이 광고를 많이 내셨고요.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도배되다시피도 많이 나옵니다. 왜 제 기술을 만들어 무단으로 쓰시는지 조그만 변경을 시켜가지고 하시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카이스트에 대해서 삼성이나 현대기아차에서도 많이 쓰시고요. 플라스틱 창을 얘기했더니 YTN은 플라스틱 창 이렇게 보석상 털리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창을 거기다 덧붙여 놓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플라스틱 창을 기존 유리창에 덧붙이면 단열도 잘 되고 그것을
빛의 투과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구조를 갖추고요.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코팅을 해주는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접합 구조는 나노 구조의 어떤 그 미세한 구멍들을 뚫어서 미세한 구멍들을 조금씩 파서 홈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합하는 기술을 사용하고요. 회사별로 그 깊이는 알아서 하십시오. 너무 깊이하면 잘 떨어집니다. 이런 플라스틱 접합, 그다음에 고무 접합, 뭐든 인조 가죽이나 이런 접합, 철 접합, 이런 금속도 이렇게 접합이 되거든요. 반도체 같은 데서도 기판하고 접착을 시킬 때 금속 크림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밑에 나노 구조의 구멍을 파서 잘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접합 기술에 사용하고 인조 피혁, 모든 이렇게 핸드백, 그다음에 벨트, 모든 형태 천 이렇게 접합 구조, 축구공, 농구공, 이렇게 이런 접합 구조에도 공들 접합 구조에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 산업상에 쓰시면은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금속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금속 배터리가 액체 배터리. 액체 물 안에 그 구리 알갱이들을 대중소 틀리게 했을 때 여기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걸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도 돼요. 알루미늄도 되는데 서로 다른 이종의 그 금속이 들어가면 약간 전력이 서로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와 같이 배터리 만드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도 나눌 수 있고요. 대용량의 전기도 물 안에 저장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 카페시타에다가 2차 전지를 갖다 연결을 시켜 2차 전기 수백 개나 수천 개 싼 걸로 해서 카페시타에다가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는 약간 더 파워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리튬 전지는 비싸니까 리튬 2차 전지를 같이 좀 소량 더 붙여놓는 이런 전지의 종류를 틀리게 해서 카페시타를 전기를 축전하는 구조를 갖추게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페시타에다가 금속 덩어리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저런 구조를 갖추면 카페시타에다가 이게 금속 배터리가 되는데요. 이런 금속 배터리를 수십 개나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서 이것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카페시타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구리선이나 금속선에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금속 배터리 하나의 변형인데 그 모양과 형태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금속 배터리를 만들어서 금속에다 저장을 해서 금속 배터리를 만드신 그것이 이런 건전지 형태가 됐든 아니면 대용량의 배터리가 됐든 그 원리를 담아서 금속 배터리를 만드시면 그것은 다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구리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구나, 알루미늄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디자인만 변경시켜서 만들더라도 제 기술이다 이 말씀. MLCC 기술에도 들어가고요. 남의 기술을 금속 배터리, 액체 배터리의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변형을 시켜서 나는 다른 액체를 썼으니까 이게 액체 배터리가 아니야. 그러면 이게 그렇죠. 이게 기술 도둑질이지. 그게 액체 배터리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 배터리의 개념을 다시 모형과 형태를 수천 가지 있고 디자인만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담고 있으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을 상업화시키려 합시다.